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 보고 특징주 볼게요. 클리노믹스 단타로 추천드렸고 상한가 마감 추천 이유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폐암 조기 진단 개발에 성공을 했다. 피만 뽑아도 암 DNA를 AI로 진단 가능하다. 뭐 이것보다도 차트를 좀 더 주요하게 보면서 추천을 드렸고요. 최근에 크게 올랐다가 쭉 빠졌고 오늘 역배열 돌파하면서 올라왔죠. 올라오던 구간에서 회색 전고 돌파 하는 구간에서 돌파 눌림 둘 다 추천드렸는데 눌림은 미체결, 돌파만 체결이 되면서 상한가 마감이 나왔습니다. 내일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는 있고요. 다만 항상 상한가 다음 날은 반짝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코믹스 월봉이고요. 현재는 이렇게 역배열을 살짝 끄는 구간이고 이 역배열 위에서 계속 주가가 놀아줘야 되겠죠. 실패한다면 다시 또 크게 이렇게 큰 박스로 볼 수가 있으니까 다시 박스 하단까지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지니까 여기도 튀었다가 크게 빠졌죠. 여기도 튀었다가 크게 빠졌고 마이너스 20% 지금도 뭐 조금 튀었다가 마이너스 20% 정도의 조정은 쉽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241선 여기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9,000원, 9,100원 정도 여기 이탈하면 다시 121선 정도까지 크게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기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어제 상한가 종목들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웰크론 한택 상한가 다음날 고가 7%, 종가 3%.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에 반짝 튀고 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잉크 코리아 역시 상한가 다음날 고가 11% 튀었다가 반짝.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예외적인 흐름으로 인디에프 최근에 상한가 연속 나왔고 뭐 상한가 다음날에도 상한가 이렇게 예외적인 강세가 나왔고 이 부분이 좀 일반적인 흐름으로 상한가 다음날 반짝. 오늘은 고가 1% 다음날 고가 1% 찍고 하락이 나왔고요. 이때는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쭉쭉 올라갔고 제가 네모친 부분만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중앙 DNM, 얘도 여기 상한가였고 상한가 다음날 반짝. 이게 일반적인 흐름. 이거는 이례적으로 한 번 더 2연상 나왔고 세 번째 날에 고가 10% 찍고 하락. 요게 일반적인 흐름. 다음 피코그램. 피코그램도 예외적으로 권리락 점상 2연상. 일단 점으로 올라가면 점이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강력한 흐름이니까 점상에는 절대 매도 하시는 게 아니고 점상 풀리면 그때 분할 매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무상증자 결정으로 한 번 더 올라갔죠. 1대5 무상증자 결정으로 튀었다가 5점 대비 마이너스 35% 빠지고 권리락 착시 효과로 상한가 나왔고요. 오늘 또 스튜디오 산타가 피코그램과 같은 이유로 1대5 무상증자 결정 이걸로 상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내일 반짝하고 튀고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482선 살짝 돌파했지만 종가상 안착 실패했고 여기 11,4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또 이전처럼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무중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락합니다. 권리락 강세, 그 다음 무중일까지 약세죠. 무중 패턴 교과서 차트가 노터스죠. 노터스는 1대8 주당 8주를 공짜로 주니까 엄청나게 대박이었던 호재였고 그로 이렇게 이상급등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아무튼 초록 권리락 강세 그리고 보라 무중일까지 약세 이 패턴 숙지하시면 됩니다. 몇 주를 주는가, 같은 무상증자라도 몇 주를 주는가 이게 중요해요. 한 주를 공짜로 주는 것보다 5주를 공짜로 주는 게 더 큰 호재고 5주보다 8주를 주는 게 더 큰 호재다. 보통 5주 이상이면 초대박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바이오 플러스가 1대3 주당 3주 무상증자 결정으로 선반영이 좀 있었고 당일에는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요. 다음 모비데이즈 역시 같은 타점으로 클리노믹스랑 같은 타점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N 패턴으로 빠졌다가 역별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전고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최대 14% 수익. 이거는 돌파 추천은 안 드렸고 눌림 추천만 드렸고 눌림 구간 체결되고 올라갔습니다. 재료는 미노출이고요. 최근에 구글 어워즈 10월 20일에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 어워즈 여기서 글로벌 성장 부분 수상 뉴스가 한번 있긴 했고 이후는 뉴스가 없이 올라갔습니다. 차트 추천이었고요. 모비데이즈 월봉은 역배열 돌파 초입 구간 여기 살짝 뚫으면서 올라오는 자리고 일봉은 121선 저항 그리고 14일의 윗꼬리 여기 겹치는 자리죠. 1365원 요쯤을 종가상 안착을 해야 다음 1년선 여기까지 시도를 하고 실패하면 계속 이 큰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21선 안착이 중요하고 밑에 박스 하단 지지가 중요하다. 파동이 크죠. 파동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또 크게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박스 하단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큰 파동 생각하자. 다음 페이퍼 코리아 최근에 매각 이슈로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고 이때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죠. 이때 재료 소멸 하락 나오고 이후에 박스 오늘 박스 확인하고 1350원 박스 돌파 자리에서 양호하다 매수 가능하다 사인 드렸고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매각 이슈가 한 번 더 부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24일에 일정도 하나 있죠. 비닐봉지 금지 이제 비닐봉투를 쓰지 못한다. 이에 제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제 제지 관련주들은 24일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좀 빠릿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면 24일 기점으로 재료 소멸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생각하시고요. 다음 8월 무료 추천주 로보티즈, 여기 역배열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돌파 추천, 그리고 눌림 매수는 2만원 드렸죠. 눌림 매수 기준으로는 최대 40% 수익이 나왔고요. 이후로 한 번 더 당연한 밥동이 나오면서 조정을 줬고, 밥동 이렇게 나오고, 이후로는 여기 이탈이 없이 지켰죠. 지키고 계속 추세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추세 유지가 되면서 다시 전고 돌파 흐름, 노랑 돌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돌파 매수 영역에 왔습니다. 이제 요런 구간, 돌파를 해주는 구간에서는 또 1차 매수를 하던가 눌림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전에 줬던 돌파 매수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눌림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차 매수 하던가 눌림 기다리면 됩니다. 택일해서 대응하시고, 혹은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뒤에서 반등 확인하고 2차 매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도 마찬가지죠. 1차 매수 했다가 반등 확인하고 2차 매수 했으면 평단이 낮아지면서 수익이 극대화 됐을 거고요. 요 추세선 이탈이 없으니까 요 위에선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로봇주 상승 이유는 로봇 일상화 시대를 서두른다, 이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옴시티에서도 로봇 쪽에, 우리나라 로봇 회사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죠.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이 역배열 구간에서 다시 정배열로 돌아 나오는 구간입니다.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관심 가지고 잘 보시고요. 다음 11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KC 코트렐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1%, 종가 1%, 정석 반짝. 상승 이유는 탄소 포집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슈가 있고 네옴시티 쪽으로 강하게 엮여서 상한가가 나왔었죠. 다음 남선 알미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속에 반사이익으로 이낙연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전일 시간의 상한가, 장중 고가 15%, 종가 8%, 정석 반짝 나왔고 241선 안착은 실패를 했네요. 2,5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요. 실패하면 이렇게 요 박스에 갇혀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나머지 이낙연 관련주도 다 마찬가지로 크게 반짝 상승 나왔고요. 가장 크게 올랐던 건 남아토건입니다. 남아토건은 전일 5.9% 상승이었고 고가 26%, 종가 10%, 얘가 가장 크게 올랐고 1년선 안착을 했네요. 이때는 맞고 떨어졌고 현재는 8,000원 위로 안착을 했죠. 자, 오늘의 시가 8,300원 정도, 그리고 8,000원, 요 두 개 지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탈하면 여기까지 크게 빠르게 빠질 수가 있고, 지키면 여기 위에서 박스 유지해 줄 겁니다. 다음 애니플러스, 전일시에 8%였고 3자배정 유증 납입 100억짜리, 그리고 중국에서 한알령 6년 만에 OTT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걸로 또 오늘 뒤늦게 시간내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 거죠. 어제와 오늘의 상승 이유, 오늘 미디어 관련주,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 시외로 이 이유로 다 크게 올랐습니다. 고가 10%, 종가 마이너스 7%, 얘는 3,300원 안착을 해줘야 되고요. 나머지도 다 반짝 상승 하락했으니까 나머지는 패스할게요.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메리츠
자회사 완전 편입한 메리츠 지주 기업 가치가 8조 원. 예, 점상도 나오고 갭 상승도 나왔고요. 뭐 관심이 없던 그룹주였던 거라 뭐 갔어도 덤덤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갔구나. 네, 차트를 좀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이렇게 역배열을 살짝 끄는 구간, 그리고 장기 입형을 회복한 구간에서 급등이 빡 나와줬네요. 요런 거는 당일의 저가 대응하시면 되죠. 여기 저가를 이탈하면 갭 하락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텅텅 비어있는 공간은 진흙땅이라고 했죠. 해서 여기를 이탈하면 빠르게 크게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 경계를 하시고, 메리츠 금융은 점상, 이렇게 점상이 나오면 점상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내일도 점상이 나오면, 만약에 점상이 나온다면 홀딩 하시고, 점상 풀리면 그때 분봉 보면서 저가 보면서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추격하진 마시고요. 메리츠 증권도 오늘의 저가 여기 대응하시면 되겠죠. 만약 주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얘는 뒷방 지지로 밀려납니다. 다음 제약 쪽들, 클리노믹스 오늘 시초 추천하고 상한가, 세계 최초로 폐암 조기 진단 AI 개발, 25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하다. 바이온 동전주고요. 동전주는 가든 말든 좀 신경 끄시고, 식약처로부터 신규 파이프라인 임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앤디포스 췌장암 치료제 임상 일상 투약 개시로 반응이 좀 있었고, 인벤티지랩 신규 상장주 탈모 치료제 다올인베스트 11월 3일부터 계속 같은 이유로 크게 올랐다가 낙폭과대가 나온 자리에서 가짜 반등 조금 나왔고요. 다음 원자력 관련주, 원희룡이 무기 공동개발 사우디에 제시하였다. 사우디가 원전을 적극 요청했다. 21일 뉴스. 그리고 체코 정부에서 바라카 원전을 찾았다. 8조 수주원 본격화. 이에 피코그램 에너토크 사전기전 G2파워. 피코그램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점상 2번 나왔고요. 점상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중일이 가까워질수록 크게 하락하니까 앞에 노터스 봤죠? 조심하시고, 다음 모듈러 주택 정책 협의체 23일에 출범을 한다. 사우디 등의 해외 진출 구심체 역할을 기대한다. 그리고 29일에 또 내음 후속 조치 가시화 일정이 있고요. 예. 기존 대장은 SY였는데 오늘은 금강공업 우 범양 건영이 순환 강세를 보여줬고요. 코오롱 글로벌, 덕신 하우징, 한신 공영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다음 물류 관련주 11월 24일 화물, 철도, 지하철 전부 다 멈춘다. 총파업, 최악의 셧다운 초읽기. 예, 동방, KCTC가 가장 크게 움직였고요. 다음 이낙연 관련주 전일 시외 상승이었죠. 그렇기에 당연히 반짝 상승 하락이 나온 거고, 자, 이재명 대표가 자꾸 사법 리스크 우려가 뜨면서 지금 검찰 압수수색 조사를 받고 있고, 김동연, 한동훈, 이낙연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사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 남아토건이 가장 크게 움직였고요. 다음 네옴시티,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 속에 남아토건, 코오롱 글로벌, 현대건설 기계. 이거는 이낙연 때문에 크게 움직였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혜태그룹주 크라운 제가, K조각, 한일 교류전 개막을 했다. 크라운 제가 회장이 K조각 조직위원장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반응이 나왔고요. 다음 로봇 관련주, 로봇 산업이 팬데믹 계기로 강세다.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1인 1가구 로봇 일상화 기대 서두른다. 예, 모아데이터,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는 무료 추천주고 8월부터 계속
느리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최대 40% 수익권 줬죠. 지금도 계속 돌파 눌림 매수 가능하니까 눈여겨보시고요. 앞에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콘텐츠, 어제 있었던 뉴스고 오늘 또 시외로 반응을 보여줬네요. 사드 한알령 이후에 첫 한국 영화를 서비스 시작했다. 예, IHQ, 애니플러스, 이건 뒤에 시간의 상승 종목 특징주에서 더 상세히 설명할 거고요. 다음 개별 테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1대5 무상증자 결정, 이거 앞에 다 설명했으니까 패스할게요. 셀피 글로벌 경영권 분쟁으로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 최근에 추천주 중에 경영권 분쟁으로 크게 올라갔던 게 화천기계, 휴마시스, 명품 정밀 있죠. 셀피도 같은 이유로 상한가 나왔고요. 모비데이즈, FNF 홀딩스, 제너셈, 양지사, MPT 개별로 한번 상승 이유 읽어보시고, 양지사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현재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11월 22일 시간의 특징주, 영상 컨텐츠 관련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있었던 뉴스죠. 어제 이걸로 애니플러스가 시간의 상승이 있었고, 오늘은 쇼박스 뉴 알로이스 상한가. 쇼박스 월봉은 역배열, 2년 동안 올랐다가 1년 동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은 최근에 장기 입형 저항 맞고 떨어진 상태. 지금은 장기 입형이 좀 멀리 있죠. 멀리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지금은 61선을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6월에 지지가 121선 저항이랑 겹치는 자리 4,000원 초반대가 되겠고요. 일단 61선 넣어 볼게요. 지금은 61선 3,900원 3,9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 시간 내로는 4,08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종가상 위로 61선 안착 마감하는 게 중요하고, 최근에는 박스 형태로 박스 상단에 머물러 있다가 시간의 상승으로 박스 돌파가 나왔습니다. 밑에 21선 이렇게 있을 거고, 3,100원 최종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시 박스 상단 이탈하고 내려갔을 때 봐야 되는 지지죠. 61선 지지와 박스 상단, 61선 박스 상단, 여기 위에서 계속 놀아줘야 됩니다. 실패하면 다시 또 요 밑에서 박스 왔다갔다 침체 구간이 생길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역배열 상태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뉴, 얘도 시간의 상한가고, 살짝 역돌초, 살짝 역배열 돌파했죠. 살짝 뚫었고, 일봉은 121선 저항받는 구간, 121선 저항, 최근에도 121선 저항 받았고요. 종가상 7,1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의 상한가로 7,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종가상 7,100원 위에서 계속 놀아야 한다. 위로 저항은 8,000원 중반 1년선, 2년선 보시면 되고요. 단기 추세 이렇게, 여기는 21선이랑 유사한 자리, 이렇게 박스 뚫고 박스 빼꼼 돌파하고 추가로 좀 더 올라왔고요. 요 단기 추세 지지 보면서 장기 입형 돌파 안착 여부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알로이스, 얘도 시간의 상한가
월봉 역시 동일하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이렇게 빼꼼 올라와야 되겠죠. 과거에는 여기서 역배열 보여주다가 빼꼼 하고 바로 가지는 못하고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고요. 이렇게 항상 빼꼼 하는 자리에서 관심을 잘 가져야 됩니다. 일봉은 121선 1750원 정도에서 두 번 저항이 나왔고 시간의 상승으로 뚫었고요. 종가 상한착 하나 잘 봐야 되겠죠. 최근에도 계속 장기 입형 저항 걸리는 걸 보여줬고요. 안착하면 그 위로는 2,000원 정도, 여기 1년선 2년선 저항 보시면 되고요. 또 21선이 요쯤 이렇게 있고, 요 추세선이랑 유사하니까 이 추세선 보면서 수평 지지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시가 보시면 돼요. 최근에 장대 양봉이 두 개가 있는데 가장 크게 올랐던 게 18일의 시가죠. 14%, 고가 14% 시가 1595. 다음 버킷 스튜디오, 얘는 6.8%, 얘도 같은 섹터고 월봉 계속 역배열 갇히면서 하락하고 있고, 최저가 가격쯤에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981 이탈하면 이건 상패를 향해 가는 겁니다. 반드시 981을 지켜줘야 되고, 최근에 저가 1030원 지지도 매우 중요하죠. 최근에는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빼꼼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 한 번 더 나온 거고요. 여기 1600원 갭 하락 구간이 있고, 1차로 1600원 위로 올라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1선 조금씩 내려올 텐데 1900원, 2000원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되고요. 1030원 이탈하면, 박스 하단 이탈하면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 사마 네트웍스, 같은 섹터 6.6% 상승, 좀 크게 쌍봉 형태로 하락이 나왔던 자리가 있었고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자리, 역배열에 아직 갇혀 있고요. 역배열. 일봉은 121선 저항, 이때 상승 추세 끝났고 이탈하고 구름 속으로 빠지고 장기 입형 차례로 이탈하면서 현재 지금은 또 이렇게 추세 박스 121선 305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장기 입형 다 모여있는 자리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여기 단기 전고점 저항이기도 하고요. 여기 안착 실패하면 또 박스 하단까지 추세 박스 하단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덱스터 6.4%, 얘도 같은 섹터고 미친 추세 이후에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기존 무료 추천주였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요때 계속 반복해서 추천드렸죠. 여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추천하다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요 구간에서는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2만원 정도, 그리고 또 12,000원 정도 수평 지지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빠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아직도 역배열에 갇혀있죠. 여기 안착하면 그때부터는 좀 추세를 돌리는 무릎 자리가 나옵니다. 아직은 힘이 없는 자리. 이것도 61선 보시면 되겠고, 61선이랑 최근에 박스 상단 11,000원 겹치죠. 이렇게 작은 박스 보시면 되고, 지금은 박스랑 61선 주요하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덱스터는 최근에 영화 외계인 개봉하고 흥행 실패로 좀 빌빌거리다가 하락이 나왔었고요. 기존의 역배열 돌파 타점, 돌파하기 전에 이미 추천이 나갔어요. 21년 초에 무료 추천, 돌파 전에 추천드렸고, 돌파 후에도 50% 올랐지만 더 간다, 시작점이다 말씀드렸고, 여기가 무릎 자리죠. 어깨, 머리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물리면 큰일 난다 말씀드렸고, 이후에는 정석 패턴대로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도 이렇게 추세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14,000원 수평 지지 이탈하면서 크게 빠진 상태, 현재 역배열에 갇혀 있고요. 이거는 웹툰 관련주인데 영상 콘텐츠 관련주기도 합니다. 4.8% 시의 상승이고, 아직은 역배열. 최근에 장기 이평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여기도 역시 추세 상승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쪼로록 빠졌고요. 역배열 끊고 지금은 바닥에서 박스 살짝 빼꼼했다가 다시 또 박스 밑으로 들어왔고, 최근에 저가 5980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1차 저항 전고점, 그 다음 2차 저항, 여기가 61선이랑 겹치는 자리고요. 다음 2차는 121선 저항 보시면 됩니다. 다음 초록뱀 미디어 영상 컨텐츠 관련주고, 자, 초록뱀은 여기서 추세 끝나고 죽었고, 이후에 여기서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추천을 했던 자리는 여기, 그리고 요 구간이었었고요. 여기서 한번 크게 먹여드렸고, 여기 또 한 번 더 먹었고, 이후로는 주르륵 하락. 현재는 역배열 갇힌 상태. 크게 작게 역배열. 여기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일봉은 살짝 역배열 끊었다가 다시 밀렸고,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9,7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기회비용을 잃으니까.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는 자리에서 자꾸 저점을 경신하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전량 매도는 못하더라도 분할 매도라도 하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기회비용을 잃으니까. 자, 박스 상단 11,3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위에 61선도 깔려있겠죠. 여기 61선 봅시다. 61선 넣어서 61선이 12,000원 정도. 최근에도 61선 여기 저항 걸리면서 빠졌네요. 12,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바른손 4%. 이것도 영상 컨텐츠. 여기서 추세 이탈하고 밥동 역배열에 갇힌 상태. 살짝 뚫었네요. 살짝 벗어난 자리. 최근에 61선 안착했다가 또다시 실패했고, 시간외로 다시 또 61선 회복.
장기 입형 부근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또 2,800원 정도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하시고, 지금은 바닥에서 박스 돌파한 박스 상단 자리, 박스 상단 장기 추세는 이렇게. 다음 컨텐트리 중앙 4% 상승. 이것도 영상 컨텐츠 관련주고, 얘도 뭐 보나마나 역배열이겠죠. 영상 컨텐츠가 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 수혜보고 이후로는 다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여기 올라오면 3만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일단은 역배열에 갇혀있는 자리고, 이전에 지지하고 이탈하니까 급락이 나왔고, 미래에 또 저항이 되죠. 32,500원 정도, 121선이랑 구름 상단 저항이랑 겹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이렇게 박스 21선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 1차 21선, 2차 박스 하단, 박스 상단 26,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은 A스토리. A스토리는 어제 봤죠? 이때 가져올게요. 드라마 우영우 후반형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이때 넷플릭스 글로벌 1위 찍고 5화때 고점, 그리고 쭉 하락이 나왔고요. 이때 종방 최고 시청률 찍었지만 추가 상승 없이 계속 하락이 나왔고, 이때의 상승은 장중 상한가인데 넷플릭스 호실적으로 반짝 나왔고요. 지금은 또 OTT 국내에서 밀어준다, 투자한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한국 영화를 첫 번째로 게시했다, 이걸로 올라가는 거죠. 현재 이때 밀렸던 자리가 장기 입형, 저항 맞고 떨어진 자리고, 지금도 위로 장기 입형 25,500원 정도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또 밀렸던 것처럼 크게 밀리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이렇게 큰 박스로 또 나오는 거죠. 밑에 수평 지지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단기 급등이 엄청나게 심했고, 글로벌 1위를 찍은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기대감이 없다, 이 재료 소멸을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또 차트적으로는 뭐 어떤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여기 쌍봉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장기 입형 부근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바닥 대비 100% 이상, 110% 이상 오른 자리에서 이렇게 쌍봉 이탈이 나오면 당연히 크게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장기 입형과 멀어진 큰 고점은 아니지만, 단기 상승폭도 100%가 넘어간다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현재는 121선 18일의 시가 정도 23,500원, 23,300원 여기 지지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121선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위로는 요거 1년선, 2년선 보시면 돼요. 작은 박스로는 이렇게. 영상 컨텐츠 더 많이 있는데 최근에 핫한 종목 레몽레인만 보고 다른 섹터로 넘어갈게요. 레몽레인 박스 돌파하고 후반형 상승 나왔고요.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주연. 월봉 전고 돌파 나온 상태고요. 이렇게 박스였다가 막내아들로 이렇게 빼꼼 들었고, 3만원 윗꼬리 저항, 그 다음에 35,000원 정도, 그 다음 4만원 정도, 이렇게 주요하게 3개 저항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3만원 돌파를 해야 되겠죠. 3만원이 여기
작년의 전고점입니다. 작년의 전고점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실패하면 이때도 같은 얘기를 했겠죠. 요 2만 후반대 여기를 맞고 떨어지거나 돌파 한착하고 더 간다. 근데 살짝 장중에 뚫었다가 종가상 안착은 실패했고요. 장중 돌파는 성공, 종가상 안착은 실패. 항상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종가가 28,800원으로 3만원 위로 올라서지 못했죠. 이렇게 크게 빠졌던 거 요 구간 생각하면서 지금도 3만원 돌파 실패하면 크게 밀릴 수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얘도 넷플릭스 순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우영우가 5회 때 넷플릭스 글로벌 1위 찍고 고점 찍고 쭉 하락을 했다. 이걸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지지는 오늘의 시가 27,650원 여기 1차로 보시고 다음 저가 2차 다음 26,000원 다음 21일의 시가 24750 이렇게 4개 주요하게 보시면 돼요. 다음 하이드로 리튬 낙폭과대 반등입니다. 어제 악재가 장중에 떴고 시에로 4% 하락 나왔다가 오늘 종가가 아니라 장중에도 크게 하락이 나왔죠. 자, 월봉은 미친 상승을 보여준 자리, 가든 말든 안하는 자리 여기서 물리면,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덱스터 골이 날 수가 있다.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덱스터로 봤죠. 덱스터도 하락하기 전에 여기서 계속 경고를 줬습니다. 갱갱갱 여기서 계속 경고를 줬단 말이에요. 하락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경고를 줬다. 가짜 반등 주면서 크게 빠질 수가 있다. 그럼 하이드로 리튬도 이런 식으로 빠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런 자리에서는 초보분들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봉을 보면 5일선 이탈했고 11선 지키고 시간외로 또 반등이 나왔네요. 저 밑으로 단기 이평이 짜라락 깔려있죠. 현재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3개 이탈할 때마다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5일선 24,500원 회복을 한 상태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5일선 위에서 계속 돌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거는 다 단기 이평 이탈마다 대응하고 지키면 홀딩한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보유자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고 신규는 가든 말든 하지 말자. 다음 카카오페이 2.5% 빈살만의 사우디 국부 펀드 카카오엔터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상장한 시가 18만원 이탈하면서 정석 쭉 하락이 나왔죠. 신규 상장주는 일반적으로 튀었다가 쭉 빠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연한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크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고 당연한 100%나 올랐네요. 오호. 그리고 빠지는 당연한 bab동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5일선 이탈, 11선 이탈, 앞에 얘기했던 15일선, 21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탈마다 대응하고 지키면 홀딩하는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내용으로 57,800원까지 11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네요. 11선 가격 59,000원을 다시 회복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실패하면 15일선, 21선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확률이 매우 높겠죠. 최근에 100%나 올랐기 때문에 다시 반토막이 나도 당연한 자리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오늘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정이 있었고 약간 불확실성 우려에 하락이 나온 것 같죠. 근데 이후에 장 마감 후에 긴급 사용 승인 통과됐습니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요때 털린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내일은 크게 상승 출발을 하겠죠.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다만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뭐 상한가 갈 것이다, 연상 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치는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고 추격을 한다거나 마냥 홀딩하지 마시고, 하락할 수도 있다, 재료 소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하락 시에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막연히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하락할 때 빠른 대응, 수월한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미흡해가지고 수익을 다 놓치거나 손실 최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하수는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고수는 내려갈 것도 늘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전에는 승인 연기되고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은 시에로 연기 우려에 하한가 나왔다가 결국에는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으니까 이제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도 조심을 하자. 자,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만원 후반, 4만원이 1차 저항대고요. 그 다음 4만원 중반대 윗꼬리 저항, 5천원 단위로 저항을 보시면 됩니다. 그쵸? 뭔가 5천원 단위로 이렇게 저항이 걸려 있어요. 전고점 저항이 잡혀 있고, 1차로 종가상 4만원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다음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45,000원, 그리고 여기 개파락이 나왔던 구간 52,000원 정도, 다음 6만원 정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3개 보시면 되고, 그 위로는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워낙 파동도 세고 기대가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물려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때 물리고 본전이 안 왔으니까 대응 못하고 아직까지 들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여기 물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연상으로 쭈쭈쭈 올라가길 기원합니다만, 그러지 못하고 튀었다가 이제 재료 소멸이 나오는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위에 물려있던 분들 손절 생각하셔야 돼요. 본전 오지 않아도 손절을 생각해야 기회비용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때 여기서 물려있었다, 그리고 지금 튀고 빠지잖아요. 빠지면 이때 대응을 해줘야 기회비용을 살린다고요. 물론 여기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뭐 어려웠다는 거는 맞습니다만, 개파락이 나오면 대응이 안 되죠. 호가를 다 뛰어넘고 내려가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싶어도, 여기서 손절을 하고 싶어도 손절을 못하니까, 아무튼 이 개념을 좀 익히셔야 돼요. 본전이 오지 않아도 튀었다가 빠지는 구간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좀 정리를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